자,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업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조치를 하는 게. 이것도 해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해설이 있어요. 해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 발행 제한이나 해임 공고, 그 임원 해임 공고라든지 아니면 그 법인에 대한 인가나 등록이 취소라든지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암기하는 거라는 거죠.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뭐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증권 발행 제한이나 아니면 임원에 대한 해임 공고나 인가나 등록 취소나 아니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이런 것들이 조치 사항이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벌금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벌금은 다른 겁니다. 벌금은 이건 전과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전과예요. 과태료 과징금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벌금은 없어요. 벌금은 없으니까 알아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증권 발행 제한이나 그다음에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인가 등록 취소 있는데 그다음에 하나 더 두 개 더 추가된다 그러면 과태료 과징금이 있어요. 근데 벌금은 없어요. 벌금은 없다고요. 그래서 벌금이 없다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번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요. 자, 다음에 그 61번 보기 중 순자본 비율 산출해서 총위험 산정 시 시장 위험액에 포함되는 위험으로만 모두 묶인 것. 우리가 사실은 순자본 비율이라는 게 그 기업의 건전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적기 시정 조치라는 걸 위해서 순자본 비율을 많이 뽑아내거든요. 근데 이 순자본 비율이라는 게 순자본 비율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자본 비율은 영업용 순자본의 총 위험액을 빼는 거거든요. 분자가 그렇다고요. 영업용 순자본에서 여기서 총 위험을 빼는 거예요. 총 위험액. 요거 빼는 거예요. 총 위험액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 뭐야? 필요 자기 자본인가?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이죠. 그냥 줄여서 그냥 자기 자본 하겠습니다. 필요 자기 자본. 요렇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걸 다 해가지고 뭐 시험에 내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 요 총 위험액이 뭐냐 이거지. 총 위험액. 그래서 순자본 비율에 반영되는 총 위험액이 뭐냐? 3개예요. 3개. 3개인데 뭐냐면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신용 위험, 운용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 위험 플러스 신용 위험, 그 다음에 운용 위험. 3가지예요. 요 3가지가 바로 총 위험액의 총 위험액을 산정할 때 들어가는 3가지 요소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엉뚱하게 지금 총 위험액 산정했을 때 시장 위험에 포함되는 위험이 뭐냐라는 건데, 그러면 시장 위험에 포함되는 위험을 다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웬만하면 다 시장 위험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신용 위험이 있잖아요. 신용 위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총 위험에 반영되는 위험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운용 위험이에요. 그런데 여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장 위험액에 뭐가 들어가느냐 해놓고 여기 신용 위험 하면 이 신용 위험은 시장 위험이 아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요건 빠지는 거예요. 요건 빠지고 요거 외환, 뭐 일반 상품, 금리 위험 이런 것들이 시장 위험이라고요. 그래서 신용 위험은 들어가면 안 되죠.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거 되게 헷갈린다 그러면 신용 위험이 일단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디귿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디귿이 들어가면 답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간 거는 일단 답이 아닌 거지. 그죠? 이 2개 중에 하나가, 2개는 빼고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렇게라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찍는 거는. 그래서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에는 뭐 외환 위험이니 일반 상품 위험이니 금리 위험 다 포함됩니다. 웬만한 위험은 다 시장 위험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요. 우리 해설에도 아주 잘 나온 걸로 같아요. 해설에도 잘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보죠. 자, 신용 공여에 관한 문제 규제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신용 공여라고 그랬죠? 신용 공여라고 하는 거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자, 거리가 먼 것 구하는 겁니다. 틀린 것. 1번 투자 매매업자가 청약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진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맞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도 돼요. 두 번째, 투자 매매업자의 총 신용 공여 규모는 원칙적으로 총자산의 범위 이내로 한다. 총자산이 아니고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야 돼요. 정확하게 자기 자본 또는 뭐 순자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기 자본이라는 표현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총자산이 아니에요. 자기 자본이에요. 2번이 답이고 3번 투자 매매업자는 투자자의 신용 상태 및 종목별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신용 공여 금액의 140% 이상이 상당하는 담보를 진구해야 한다는 거 맞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출할 때 140% 정도 잡아요. 담보 금액으로. 은행에서 여러분들 대출 은행은 120%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제2금융권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거보단 많이 잡는데 여기서는 140%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4번 한국증권거래소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 증권에 대해서는 신규의 신용거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자, 63번 봅니다. 보기의 등록 요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로 가장 적절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주식회사, 명의계에서 대행회사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20억 원이고요. 전문인력은 집합투자재산 계산 전문 인력이 2인 이상이래야 된대. 이거 뭐냐면 일반 사무관리회사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일반 사무관리회사예요. 여기서 신탁회사는 이거 해당 사항 없고요. 채권평가회사의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자기자본이 30억 원 이상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전문인력이 10명 이상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0억 10명, 여기 30억 그 다음에 플러스 10명. 여기 이제 여기 20억 2명은 일반 사무관리회사고 얘가 채권평가회사는 30억 10명이야. 30억 10명. 그 다음에 이제 신탁회사는 필요 없고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있죠. 펀드평가사. 펀드평가사는 5억에 플러스 3명이에요. 5억 3명.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채권평가사는 30억 10명. 그 다음에 펀드평가사는 5억에 3명. 5억에 3명.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근데 이제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20억에 2명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경영실태 평가 시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거 보는 건데 일단은 긴급조치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긴급조치와 관련되는 건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는 거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교재에서 순자본 비율 같은 것이 순자본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경영 개선 권고 뭐 적기 시정 조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적기 시정 조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긴급 조치하고 적기 시정 조치는 다릅니다. 적기 시정 조치는 순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순자본 비율이 뭐 50% 미만이냐, 100% 미만이냐, 50% 미만이냐, 0% 미만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건 다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긴급조치 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1번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되는 거. 거래 정지, 금지. 그러니까 부도, 거래 정지, 금지. 이거 긴급조치예요. 긴급조치 사항이에요. 긴급조치 발동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 예탁금 등의 지급불능 상태, 지급불능 그런 거. 지급불능이 뭐라고 그래요? 디폴트 또는 모라토리움이죠. 지불 유예가 모라토리움이고 지급불능이면 이제 부도죠. 사실 디폴트죠. 그 다음에 3번 휴업 또는 영업 중지 등으로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 어려운 경우, 정상 영업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긴급조치 발동 요소죠. 발동하는 경우죠. 그러면 마지막 4번이 답이죠. 그냥 4번이 답인데 순자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기 시정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긴급 조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5번 봅니다. 자, 금융기관의 검사 결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당해 제재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더라도 금융감독의 원의 장은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기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백한 사유가 이유가 없다고 명백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각할 수 없다. 아니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각할 수 있어요. 사유가 있는데 왜 기각을 못합니까? 기각할 수 있어요.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거 맞고 4번 금감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로 그 제재가 위법함을 발견했을 때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자, 이런 거를 그냥 읽고 납득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6번 봅니다. 자, 보기 중 법인이 증권을 상장할 경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증권으로만 모두 묶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증권은요. 이것도 암기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암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파생결합증권, 전환사채, 그 다음에 그 신주인수권부사채 여기서 그러니까 전환사채 CB, 그 다음에 요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BW라고 그러거든요. CB, BW 이런 거 신종채권이죠 이거.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요거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집합투자증권은 이거는 제출 안 해도 돼요.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기억은 빠져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해야 되는 증권은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래서 여기 4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6번까지 봤어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협회 규정이거든요. 협회 규정 69번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